일본은 또다시 한국을 만나게 되는 절대 진리가 없다며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한 단계 클래스가 다른 축구를 구사하는 한국에게 결국 좌절을 맛봐야 했던 일본이었다. 일본의 패배로 일본의 열도는 충격에 빠졌다. 일본과 달리 한국 선수들은 겸손하게 경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 일본을 격파하는 데 성공했다. 전문가들은 양국 선수들의 마인드부터가 달랐다며 일본 선수들의 마인드가 너무 경솔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한민국 U23 대표팀이 조별 예선에서 무패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클린스만호도 무패이긴 했지만 승리는 잘 못 챙긴 무패였다면 지금의 황선홍은 무도 아닌 전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까지 격파하자 엄청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축구 팬들은 이런 거 보면 아직 한국 축구의 미래는 밝아. 손흥민이나 김영권 등 이제 곧 은퇴해야 할 선수들이 있어 걱정했는데 세대 교체는 확실히 될 것 같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한국에겐 자존심이 걸린 한일전에서 우리 선수들이 매우 잘해줬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한일전을 앞두고 경기 전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이 조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조 2위인 만큼 이번에 한국을 이겨 조 1위를 탈환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한국에게 미리 사과를 표한다. 라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반면 우리 대표팀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어떤 각오로 임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일전이라 부담되긴 하지만 정말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 승리하겠다고 말하며 자신만만한 일본과는 달리 겸손한 모습으로 경기에 임한 것인데요. 선수들의 영혼대로 일본을 격파하며 당당히 조 1위를 유지한 소식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U23 축구대표팀이 22일 카타르 알라이안에 위치한 자신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의 파리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 조별리그 B조 3차전 한일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을 격파하고 조별리그 1위로 마무리함에 따라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와 8강에서 맞붙게 되었는데요. 현재 신태용 감독이 이끌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첫 경기에서 2명이 퇴장당하며 카타르에게 0대2로 패했지만 그 뒤부터 강팀인 호주와 요르단까지 격파해 조 2위로 마무리했는데요. 약팀이라고 불리는 인도네시아가 강팀에 속하는 호주와 요르단까지 격파하자 이것이 신태용 매직이냐며 외신에서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먼저 조 2위로 마무리했기에 이제는 황선홍과 조 1위로 마무리할 일만 남았었는데요. 황선홍 감독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한일전에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항상 부담이 있는 경기다. 하지만 승부는 승부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기든 최선을 다해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경기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선수들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며 선수들을 신뢰하는 모습과 최선을 다해 승리를 노리겠다고 했는데요. 순위 결정전과 자존심이 걸린 경기에 그동안의 주전 선수들 대신 로테이션 멤버들로 구성해 체력적 안배까지 챙기는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요. 경기는 시작되었고 초반부터 팽팽했습니다. 한국은 후반에서부터 천천히 빌드업해 공을 돌리며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었는데요. 전반 7분 이태석 선수의 크로스 이후 코너킥을 얻었지만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일본도 왼쪽 측면을 집요하게 노리면서 공격을 시도했는데요. 전반 17분 일본의 과감한 슈팅이 옆그물을 때리면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 19분에도 또다시 과감한 슈팅을 때려봤지만 벗어난 일본이었는데요. 일본은 패턴 플레이로 계속해서 한국의 수비를 흔들며 공격을 시도했지만 한국은 잘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전반 28분 일본의 코너킥 상황에서 우리 수비수를 맞고 들어갈 뻔했지만 백종범 키퍼가 잡아내면서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전반 39분 일본의 미드필더가 순식간에 박스 안으로 침투해 슈팅을 시도했지만 바로 한국 선수들이 앞을 가로막으며 뚫리지 않는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전반 44분에 우리 한국 선수들도 일본 문전에서 슈팅을 했지만 아쉽게 빗나갔는데요. 전반전은 이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후반전에는 한국이 좋은 찬스를 계속해서 만들었는데요. 후반 12분 역습 상황에서 홍윤상 선수가 계속 몰고 가다 박스 안에서 슈팅까지 시도했지만 키퍼에게 막혔습니다. 수비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같은 역습 상황에서 과감하게 슈팅도 때려야 합니다. 수비만 해서는 절대 득점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이런 슈팅 기회를 자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을 시도하다가 일본에게 계속해서 방해를 받자 역습하는 방향으로 전술을 바꾼 모습인데 이에 당황한 일본 선수들이 슈팅까지 허용하는 모습입니다. 이대로 가면 일본의 골문이 위험합니다. 한국은 후반 13분에 최강민 선수와 김동진 선수 대신 김민우 선수와 황재원 선수를 투입시키면서 수비와 공격에 조금 더 보강을 가했는데요. 후반 22분 일본의 오른쪽 측면을 뚫었고 장시영 선수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강성진 선수에게 연결되어 높게 뛰어서 헤더로 연결했지만 빗나가면서 득점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후반 30분 결국 한국의 선제골이 터졌는데요. 이태석 선수의 정교한 코너킥을 김민호 선수가 헤더로 연결해 골망을 흔든 것입니다. 조별리그 1차전에서도 코너킥으로 도움을 올렸던 이태석 선수는 2차전에 이어 3차전까지 도움을 기록하면서 3경기 연속 도움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한국이 무서운 점이 이런 겁니다. 현재 한국은 코너킥 상황에서 실점은 내주지 않지만 득점은 계속해서 하고 있으며 마침내 이 한국의 정교한 코너킥에 일본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교한 세트피스의 정석입니다. 선수들 모두가 저렇게 약속한 대로 플레이를 해준다면 반드시 골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걸 보여준 매우 좋은 예시가 이겁니다. 일본을 상대로 선제골을 넣으면서 한국이 앞서갑니다. 실점 후 급해진 일본은 중거리 슈팅으로 동점골을 노렸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경기는 이대로 마무리되었고 한국이 1대0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경기 후 전문가들은 한국의 전술에 대해 극찬을 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전술이 완전히 읽힌 건 일본이었다. 한국은 일본을 상대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매우 정교하게 세세한 것까지 전술을 짜온 모습이었으며 일본은 완전히 카운터 맞은 상황이었다. 라인을 올리는 일본의 특성을 이용해서 뒷공간을 이용해 역습을 하는 이 전술은 완벽하게 일본에게 들어맞았으며 결국 일본은 뒷공간을 내주며 위험한 기회들을 내줬다. 반면 일본이 공격을 시도할 때는 5백까지 가동하며 수비벽을 두껍게 세운 한국이었기에 일본이 뚫을 수가 없었다. 4년 전에는 일본이 이겼을지 모르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한국이 전술부터 실력까지 완벽하게 모든 걸 압도한 경기였다. 라고 말하며 황선홍 감독이 짜온 전술이 일본에게 완벽하게 들어맞는 전술이었다고 극찬한 것입니다. 경기 후 황선홍 감독은 현재 우리는 선수단의 부상 문제가 있고 힘든 상황인데도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모든 걸 다 쏟아냈다. 이런 점을 칭찬하고 싶다. 선수단 부상 문제로 로테이션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결과를 가져올 최선의 방법이 필요했다. 아직 대회가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준비해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싸울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아주 경쟁력 있는 팀이다. 쉬운 상대가 아닌 만큼 더 열심히 준비할 것이라며 조별 경기에서 전승을 거두었음에도 끝이 아닌 이제 시작이라는 말을 하며 최선을 다할 것을 또 다시 다짐했는데요. 이처럼 대한민국 U23 대표팀이 조별리그에서 전승을 거둔 데요. 한국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한일전에서까지 승리를 가져오며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대표팀이 우승을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독자가 2,000명이 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